제가 건물 투자할 때도 결국에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조금 더 초점을 뒀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매도할 때 상권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권이 얼만큼 번화하고 있나, 좀 성장하고 있나 라는 거를 조금 봤었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 거에서 기준에 들어왔고 부합을 했고, 앞으로 땅값도 나름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평당가로 치면은 사실 막 10% 조금 안 되게 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런 매물들을 구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부동산에 연락처를 쫙 돌린 상태에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싸게 나온 것 같다 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날 오후에 제가 얘기 듣고 저녁에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주변 시세는 이미 다 아니까 이게 싸다라는 게 판단이 바로 섰고, 그러고 이제 바로 계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저는 제가 사실 실행력이 높다라는 걸 자각을 해본 적은 잘 없거든요. 그냥 이게 제가 확신이 들면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건데, 제 주변에 대부분 조금 뭔가 부를 조금 이루셨거나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 많지만, 그런 분들을 뵈면은 항상 다 실행력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게 있으면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모르면은 그때 빨리 좀 공부를 해서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은 투자인지, 아니면 조금 위험한 투자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내서 실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는 사실 아파트 투자할 때 제가 건물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크기가 커져가다 보니까 이렇게도 나도 볼 수 있는구나. 사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막 믿기지도 않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때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투자 권유를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했던 사람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고, 했던 분들은 그래도 나름 자산의 성장을 좀 많이 이룬 것 같고요. 하지 않았던 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93년생인데 아직 뭐 젊은 나이긴 하지만 점차 이 투자랑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의 자산 격차가 조금씩 나는 게 점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마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특히 자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지금 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제 수강생, 교육생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특히 자본금이 적은 분들 뭐 진짜 1,000만 원대, 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있으면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금액으로 투자하기에는 경매는 저는 완전 괜찮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드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는 한번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 나이 드셨거나 뭐 상관없거든요. 할아버지 분들도 경매장에 엄청 많이 옵니다. 1년에 한두 건만 낙찰받아서 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내가 적다,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 지금 대출이 85%, 90%까지 나오니까 충분히 그걸로 시드를 불려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이랑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크진 않고요. 근데 점차 조금씩 늘려갈 계획은 있어요.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되게 큰 금융기관부터 시작해서 매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이게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공부는 사실 2년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아주 소액만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만 우량한 것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그런 것들만 조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에 처음에는 저도 이제 완전 올인을 했지만 어쨌든 황금성적인 측면이랑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비중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유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오래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주식 비중이 꽤 늘어나신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올 부동산 100이었으면 지금 부동산 뭐 한 60, 뭐 주식 30, 코인 1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자산 가격이 어느 게 빨리 오르고 어느 게 많이 오르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충분히 여력이 되신다면 공부를 하셔서 무리하지 않게 내가 아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마인드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이걸 투자하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냥 투자하고 나서 이 투자하기 전에 지키려고 했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투자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 교육생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투자할 때는 패기롭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하지만은 실제로 시세가 빨리 안 오르고 뭐 중간에 안 좋은 부동산 뉴스나 기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독여 드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뿌리가 그래서 강해야 된다. 투자자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방금 그런 걸 가지기 위해서 뿌리가 강해야 되고 이것들을 내가 미리 투자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갖춰놓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혹시 안 갖춰졌다라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고 나서라도 뒤늦게라도 자기계발 책이나 마인드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이 투자 원칙을 지켜갈 수 있게 좀 하는 거를 투자자 마인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카페 같은 걸 엄청 들락날했어요. 왜냐면 첫 투자를 하고 나니까 투자금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학교 휴학하고 모델하우스 일을 했었거든요. 학교 복학하고 모델하우스에서 막 그런 부동산 몇 억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 수업을 들으니까 사실은 좀 재미도 없고 따분하기도 하고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카페를 매일 들락날거렸는데 막 인증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는 거 막 하니까 거기서 이제 눈이 돌아간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저보다 어렸어요. 저도 그때 나이가 어린 편이었는데 2살이나 어린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쪽지로 제가 보냈어요. 쪽지를 보내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제가 1시간 40분 거리에 차를 타고 가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더니 본인은 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친한 친형이 경매 투자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다. 경매는 싸게 사서 그냥 원가에 파는 구조가 그게 경매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약간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하시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알려주신 책이랑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독학을 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좀 하긴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이상 걸렸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보물 찾듯이 경매 물건 보면서 관심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든 심플하게 생각해요. 결국에 투자라는 것도 내가 사고 난 이후에 상승하냐 하락하냐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결정하는 변수는 되게 많은데 그 변수를 되게 심플하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 기준은 사실 한 4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만 충족하면 충분히 투자해도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러 간 것도 싸게 사서 원가에 판다. 그럼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네. 이 구조가 그냥 되게 끌렸어요. 이게 실제로 저는 처음에 분양권 투자를 했다 보니까 사고 오른 데까지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이 구조가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분의 글을 보는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이 된다고 하니 그 구조 문제부터 배워보자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